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좀 시장도 칙칙하고 날씨도 칙칙하고 이분과 좀 기운차게 힘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권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영 별로입니다. 네, 많이 별로입니다. 네,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의욕이 조금 떨어져서일까요? 기사도 안 써요, 기자분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뭐 시장의 좀 주요한 이슈들 뭐 좀 모은다고 모아봤는데 기사로 꼽을 건 좀 없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들려온 반영되는 이슈들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오늘 사고 있는데 떨어져요. 실적도 부진했고 인텔이 앞으로 2분기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에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런 영향을 우리가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부터 계속된 이슈죠. 실적 부진, 임직원 구속영장 어제 급락했고 오늘 추가 하락입니다. 좀 좋은 쪽을 들여다보면 LG생활건강인데요. 실적 괜찮았고 중국 내에서 브랜드 성장이 있고 후에서 아주 큰 힘을 실어가지고 이걸 키우겠다라는 의지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만도는 요즘 자동차 좋았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했고 투자 의견 중립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에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슈가 있습니다. 이 중에 차장님께서 끝까지 강하게 LG생활건강을 미셨는데 힘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확연하게 괜찮고요. 뭐 이 시총상위 이슈 보시면서 좀 생각나는 투자 팁을 주실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그 종목만 한번 나 혼자 독야청창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섹터들이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섹터 어디입니까? 바로 IT에 대한 이런 섹터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정도면 다들 예상했던 정도 나온 것 같네라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감산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버 디램이 어떻게 보면 반등이 얘기가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고요. 아침 사실은 인텔이 지금 한 7% 넘게 지금 현재 시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자, 이쪽 라인들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별로 좋지 않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질 건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잘 버텨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오후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만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나마 괜찮아질 수 있다.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우리 브리핑 시작할 때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한 2250에서 40 연절이 올라가면 조금씩 덜어내자. 그리고 나서 다시 2130에서 45원절이 오면 조금씩 담아넣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반등에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익 추정치의 변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익 추정치의 변동이 지금 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한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올해 한 5월이면 6월 이 정도 가면 이익 추정치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의 이런 이익 추정치가 변화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쉬는 날도 곳곳에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5월에 휴가 일정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다 팔고 도망가시면 증시가 좀 더 힘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단 박스권 대응을 해보자 이야기 주셨고 5월, 6월경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때 기회를 다시 잡을 종목들을 지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건요. 오늘장에서 올라가는 쪽 들여다보면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주입니다. 코엔텍도 오늘 상당히 강하고요. 유한타증권에서 코엔텍 매립 단가 올라가고 신규 매립주 확보한 거 긍정적이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동안 정말 잘 가다가 조금 쉬고 있는 인선 ENT, Y엔텍, 코엔텍 등등인데요. 이두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매도 타이밍인지 매수할 타이밍인지 관망할 타이밍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골랐던 게 코엔텍이었어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50%.
축하드립니다. 제가 유한타증권보다 빨랐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쪽 라인들이 거의 뭐 한 달간 열심히 랠리를 펼쳤었던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3, 4일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전고점을 다시 뚫을 때 잡는 게 더 편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틈새 시장으로 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거의 더블 가까이가 이미 수익이 나버린 이런 구간에서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저 같으면 지금 현재는 좀 관망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차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5일선을 네, 지금 다 드리겠습니다. 약간 깨고 내려오긴 네,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것을 다시 타야 됩니다. 타고 올라가야지만 얘들이 다시 힘이 붙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일선을 회복할 때 다시 한번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보자. 일단 지금은 지켜보자라는 관망하는 타이밍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요? 보유자는 지금 가지고 계셔야죠. 관망이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라는 거. 팔고 사고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한 종목 관심 두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꼽아봤고요. 다음 이슈는 드디어 저희 경제신문에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하이트 진로인데요. 오늘장 선전하고 있어요. 오늘장뿐만 아니라 어제도 뭐 괜찮은 흐름 나타냈고요. 뭐 나온 이슈예요. 사실 이틀 전에 나왔던 이슈, 소주의 출고가가 올라가면서 하이트 진로의 매출이 5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타증권, NH투자증권 등등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사실 소주는 못 먹어가지고 이 소주값이 정말요? 네, 소주는 맥주만 좋아해요. 양주 아니고? 아니요, 네. 맥주만 네, 좋아하는데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소주값 인상 이슈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체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의견도 하이트 진로 그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럼 지금 뭐죠? 참이슬 말고 처음처럼 롯데칠성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그쪽은 안 올리고 점유율을 좀 더 넓히려고 하려나?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네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좀 아주 긍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바로 이런 소주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맥주 시장 다들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이트 진로의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4,4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10% 정도는 더 위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이트 진로가 한 9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한 6.6% 정도 이거 상승을 시키면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런 수익적인 게 한 30% 가까이는 더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얘들은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왠지 그리고 최근에 좀 하이트 진로 새로운 이런 맥주 테라입니다. 테라에 대한 이런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잘 안 차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 마시는 우리 앵커님은 테라는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좀 클라우드. 술을 별로 안 드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쪽 라인들은 여러분들 60원 정도 올랐다고 해서 야 이거 얼마 안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한 병당 60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억 병 팔리면 60억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서민들의 소주라고도 얘기를 많이 일컫는데 네. 요즘에 식당 가보면 한 병이 이제 5,000원씩 하더라고요. 야, 뭐 출고가 1,000원 얼마인데 5,000원까지 올렸나? 미리 올린 것 같은데 또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회사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슈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 보시면 이미 뚫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본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은 하이트 진로인 네, 거네요? 하이트 진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은요? 롯데칠성도 당연히 좋죠. 이슬이를 사람들이 많은 먹을 수 있으니까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는 올릴 겁니다. 이 가격을요? 말은 가격을 네. 올릴. 지금 뭐 MS를 좀 더 넓혀보자. 아니야. 그냥 가격을 올리자라 이렇게 좀 고민을 할 건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맞춰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호재가 하나 계속해서 숨어 있는 거니까 롯데칠성에도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고요. 그 가운데서 좀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으로 하이트진로 기억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